자, 다음은 웬일로 여기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이 전사 미군과 카투샤들을 추모하기 위한 전사자 추모벽에 준공식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기사 한번 볼게요. 네,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43,808명의 이름을 새긴 전사자 추모의 벽이 준공됐습니다. 이 준공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또 조태용 주미대사가 참석했는데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경 대신 축사를 읽으면서 추모의 벽이 준공되기까지 노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치졸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치졸해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 갈 때마다 그 국립묘지 전부 다 참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한국전 참전했던 용사들 다 참배하고 만나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이와 같은 어떤 상징성이 한미 안보 동맹이 굳건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해낸 겁니다. 2019년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전체 사업비의 9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2022년까지 추모의 벽을 완공을 할 것을 약속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심지어 여기에 또 세컨더리 젠틀맨이 또 왔어요. 세컨드. 세컨드 아니에요. 자꾸 떨이 생각이 나서 그래. 세컨드 젠틀맨이 또 왔어요. 네, 더그 에모프가 또 왔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세컨드. 맨날 해리스 남편 이렇게만 지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더그 M 호프군요. 네. 네. 이름도 특이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축사를 하는데 세컨드 젠틀맨이 와서 축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온 대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참. 치사하게. 진짜. 아니 이거 이름 한번 같이 불러준다고 해서 뭐 얼마나 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같이 준공을 한 미국 측도 우리 문 대통령에 대한 공적을 인정을 하는데 정작 지 자신은 안 하더라는 거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해. 하여튼 참 쪼잔해 진짜. 답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좀 더 굳건해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옛날에 비해서 친해진 건 맞아. 미국이 친한 척 하는 건 맞는데 옛날에는 뭔가 어깨 동무하고 이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멱살 잡히는 친구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한국의 지금 뭐 군사 기술력, 군사 기술부터 시작해갖고 실질적인 전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야. 이번 림팩 훈련 같은 데서 한국 해병대가 지휘한 것도 대단했었고 한국 해군이 갖고 있는 각종 신무기들 그리고 그 정확성들에 대해서 미군들이 감탄을 하고 있고 교리 교범 같은 거를 배우겠다. 한국 해군한테 배우겠다고 할 정도로 미국이 우리나라에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이게 점점 불안한 거야. 뭔가 훈련을 자꾸 해대고 뭔가 그 훈련 자체가 단순한 경계나 이런 게 아닌 실질적인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야.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아파치 헬기하고 코브라 헬기를 섞어가지고 헬기 기동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F-35하고 미국 F-35하고 한국 F-35가 연합 기동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런 게 공식적으로 안 잡혀 있었거든. 왜냐면 이게 이제 서로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부분 안에서의 훈련인데 전에는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뭔가 둘이 각지 작전을 펼치는 듯한 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 애들 왜 우린 안 껴줘 하는데 니네들은 헬기가 없잖아. 니네 조종사들은 실력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면박을 대놓고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물론 기분은 좋아. 인정받는 것 같아서 한국군이 쌈잘하고 전투 능력 뛰어나고 군 편제도 현대시고 무기도 대단하다. 칭찬 같기는 해. 근데 이 새끼는 나랑 연습이라고 이거 해놓고 나서 내일 모레 칼 쥐어주고 야, 너 쟤 좀 담그고 와.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 조폭 영화처럼.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실사격 훈련은 왜 하냐고 했더니 소음 측정하려고 한대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2019년 이후 처음 하는데? 사실 이 헬기라고 하는 거는 소음 측정이 목적이래. 원거리 전력이 아니거든요. 아, 근거리 육상전 전력이 쉽게 말하면 탱크를 부수기 위해서 그 훈련하고 배치하는 게 이 헬기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그 아파치 헬기를 갖고 있는 국가고 그 아파치 헬기를 정비할 수 있는 국가고요. 실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아파트 헬기의 동체를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카이가 전 세계 아파트 헬기의 동체를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몸통만, 프레임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헬기 정비창이나 헬기 기술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고요. 국산 헬기인 수리온의 전투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른 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주포 능력하고 헬기 부대 능력만으로도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기갑부대하고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육상전에서는 대한민국 국군, 육군이 최강의 위치를 현재 인정을 받고 있고 중국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기사가 진짜 이상하네. 이 기사를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게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10월 이후에 이제 주민들의 소음 피해 호소 때문에 중단됐거든요. 근데 이걸 한다고 이제? 12년 만에 야 12년 동안 귀다 멀었니? 아니, 한 번 더 해볼까 이거야? 2년 만에. 2년 만에? 갑자기 이거 소음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그걸 해결 안 하고 다시 이걸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실 미군은 6개월마다 계속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저기 손발을 안 맞춰보면 연합 기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상시적인 한미 간의 연합훈련은 필요해요. 전투력을 높여서 전투에 들어간다. 근데 전투를 하면 안 되지, 한반도에서. 그렇죠. 이만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고 사실상 미군이 도와주지 않아도 북한의 남침 위협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전력을 이미 우리가 갖췄어. 근데 자꾸 미국이 같이 훈련하자, 연습하자, 야, 이거 상륙작전 어떻게 하는 거니? 이 헬기로 갖고 산악지형 안에서 탱크 부대랑 전투할 때 어떻게, 이거 우리한테 배우고 있는 거야, 얘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야 니네 전술 그렇지. 교리를 지금 배우고 있다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미군 게 애들이? 이 기사에서 그동안에 이거를 훈련을 못해서 원래 이 헬기 조종사들이 연간 훈련 일수가 있대요.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못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하고 왔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점점 더 이상해.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기사 이상한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일반 기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뭔가 한반도의 긴장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막 북한이 정은이가 저렇게 날뛰는 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자꾸 미국이 우리랑 이거 하자는 게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헐. 중국 협박용이 아니냐. 중국을 협박하거나 대만하고의 어떤 군사적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북한이 쳐내려온다고 해서 전쟁을 해도 억울할 판인데 대만 전쟁에 우리 군인들과 우리 군 장비와 예산이 세금이 투입되는데 들어간다? 이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뭐 많은 분들이 뭐 군사 파견은 저기 국회에서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사 동맹이 우선입니다.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미국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법에 상관없이
우리가 참전해야만 하는 게 우리 국내에 있는 현행법보다 군사동맹의 법이 더 높아요. 국제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안 생겼으면 쓰겠는데 왜 연습을 하고 지랄이냐고. 무섭게. 네, 무섭게.